자, 안녕하십니까. 논설계의 암모나이트 삼엽충 조현병천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논설했기 때문에 후배 강사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만큼 경력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굉장히 덥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지금 찍을 때 노트북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자꾸 뜨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뭐 떠도 그냥 중간에 끄고 계속 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고려대학교 논술의 변화, 2018년도 편입 논술 오늘 분석을 할 텐데, 편입 논술에서 고려대학교는 딱 논제가 뭐밖에 없습니까? 요약, 그 다음에 비교, 그 다음에 해석, 그리고 비판. 요거밖에 없죠. 이 문제는 요렇게 비교부터 여기까지. 비판은 아니고 2018년도 문제는 요약 400자, 비교하고 해석하시오. 요게 1200자입니다. 1200자이기 때문에 그 비교와 해석이 무엇인가, 요약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편입 논술 준비할 때는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 되어야 되냐면 잘 써야지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경쟁률이 몇 대 1 정도가 아니라 몇십 대 1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채점 기준대로 명확하게 하지는 안 됩니다. 고려대학교는 2000년도 초반부터 논술로 학생들을 뽑았었는데 중간에 신입학 전형이 2015년도 이후에 중지됐다가 다시 편입해서 논술로 학생들을 뽑죠.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 논술의 특징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고대의 논술 가이드북을 보면 지금까지 일정 정도의 기준이라는 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거를 모르고 마음대로 가르치거나 여러분이 마음대로 글을 쓰면 고대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글을 쓰겠죠. 자, 먼저 요약이 있는데요. 고대 요약은 핵심은 논증적 글이 돼야 돼. 요약조차도.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어휘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고대가 초창기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화된 요약이다. 뭔 말입니까? 본문에 있는 어휘를 자기가 핵심적인 어휘는 가져와도 되지만 본문의 어휘를 가져와서 자기화된 어휘로 변화하거나 구성 자체를 하나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갖고 있는 글로 내가 써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지. 논증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쟁점적인 개념만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컨더리한 내용을 쓰지 않는다. 당연하지. 이쪽의 쟁점이 뭐냐면 이 쟁점적 개념을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문학작품이나 요즘 편입에 나오지 않았는데 예전에 신입학 전형의 자료, 도표 해석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떨면서 가끔 보고 있는 건 저쪽에 뭐가 뜰까봐. 아까도 떠가지고 몇 번 중단했는데 어쨌든 뜨면 잠깐 브레이크하고 가서 끄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학 작품이나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개념을 뽑기 때문에 첫 번째의 주제문에서, 즉 요약은 여기까지 나오지. 오케이. 지우고 해야겠다. 요약은 이렇게 제20문일에서 명예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항상 주제어가 주어가 돼야 돼. 명예의 조건은 N1, N2, N3, N4 이거 4개겠지. 명예는 4가지로 규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위 범주는 이것들을 핵심적인 쟁점을 서포팅하는 논거들을 본문에서 가져와야 돼. 물론 본문에 있는 어휘만 가지고 우리가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세컨더리한 내용들을 빼고 쟁점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문장과 문장의 연결, 어휘의 일관성이라는 게 들어있어야지 좋은 글이 되죠. 고려대학교가 예전에 논술 가이드북에 뭐라고 했었냐면, 자, 압축적 개념을 통한 정교한 글쓰기라고 했어. 한 문장을 쓸 수 있는 거, 두 문장 느리지 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써야지 내가 랜덤하게 쓰면 안 돼. 어쨌든 논증적 구조와 쟁점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져온다. 이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번 문제는 비교입니다. 근데 비교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해석이 들어가. 그럴 때 우리는 비교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숨은 논제가 해석이다. 당연하겠지. 문학작품 자체를 내용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명예와 관계된 의미를 분석한다. 이렇게 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 구성 자체를 본다면은, 자, 요 내용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제1심을 적어도 한번 보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요약 400자, 그 다음에 이게 1200점 400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추지, 왕산탕, 나폴레옹. 오케이? 그럼 추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떻게 분석할까? 자, 일단 범주를 볼까? 보기 전에 조윤병천, 접니다. 그리고 고대 국문과 러셀, 메가스터 대치명인 김영편입 2011년부터 2018년까지고요. 단과부터 시작해서
김양 플러스까지 압도적인 합격자 1위였습니다. 2011년부터. 그 다음에 2018년도 메가스터디 정규반 합격자 1위였고, 그 다음에 2018년 메가스터디 김양 연대 합격자 1위. 같은 말이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뒤에도 나오지만 2018 학년도 선생님이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편입논술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은 어떻게 해서 강사가 붙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학생들의 뭐 자리를 뺏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먼저 요약을 보면 요약의 분량이 자, 여기죠? 400자. 그 다음에 1200자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야. 그리고 요구 조건에 추지, 왕산탕, 나폴레옹. 뜨지 말아라. 뜨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하는 건데요. 자, 방금 전에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바로 요 해석인데, 이렇게 추지, 왕산탕, 나폴레옹.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교라고 하는 건 기준이 동일해야 돼. 그러면 봐라. 먼저 추지의 N1이라는 행동, 추지의 N2라는 행동, 추지의 N3이라는 행동은 우리가 요약을 할 때도 N1, N2, N3라고 했는데 이게 현상을 N이라고 하고요. 개념. 그래서 제2시문 1의 A라는 개념, 제2시문 1의 B라는 개념, 제2시문 1의 C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상, 개념 규정, 분석. 현상, 개념 규정 분석, 현상, 개념 규정 분석. 이렇게 해야지 그리 시스템에틱해져.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야. 명확하게 주어진 조건대로 쓰고 그 다음에 모든 논술 문제는 논증적 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상, 개념 규정 분석이란 틀로 잡아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압도적 합격자를 냈던 거 당연하겠지.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그가 모자를 쓴 것은 현상. 뭐야? 머리미에 머리를 감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모자를 썼다는 것은 패셔너블 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상을 보고 우리는 개념을 규정하지. 그리고 이유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왕산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산탕도 N1, N2, 그 다음에 N3라는 행동은 요놈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거든. 제2시문 2의 A로 설명이 될 수 있고 제2시문 1의 B로 설명이 됐고 제2시문 1의 C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쪽에 나폴레옹도 역시 마찬가지로 N1, 그 다음에 N2, N3라고 하는 것은 자 역시 제2시문 1의 A, B, C로 설명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지. 추주가 느끼는 명예가 뭐지? 왕산탕이 느끼는 명예와 나폴레옹이 느끼는 명예. 이들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는 건 뭐지?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지? 다르겠지. 근데 기준은 동일해야 되잖아. 동일한 기준, 그게 비교의 조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써주지 않으면 맘대로 씁니다. 맘대로 쓰면은 대학도 여러분을 그냥 맘대로 생각하겠지. 그러면 합격의 가능성은 nothing. 오케이? 자, 그리고 명예야. 이제 일의 요약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명예가 뭐지? 자, 명예라고 하는 단어를 각각의 추지와 나폴레옹과 그다음 왕산탕에 적용하려면 이 안에서도 개념의 차이가 있어야 되겠지. 명예의 정의가 뭐지? definition. 명예 자체가 언제 훼손이 됐지? 명예 자체가 어떻게 보상을 받지? 명예의 범주라 무엇인가? 결론부터 얘기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잖아? 명예라는 건 나 자신 속에 있는 자신의 입장. 명예라는 건 자신이니까 주관성이구나. 그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과 인정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명예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엇과 영향을 받아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이 돼. 이 타인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인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국가와 자기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 당연히 추지, 왕산탕, 나폴레옹을 전제해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명예는 전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것이다. 명예가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거죠. 상처라는 말에서 이건 훼손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무엇과 관련하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명예의 기준이 있는 거야. 기준. 그리고 선전이 나의 자의성. 철저하게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이라는 거야. 이러한 점에서 아주 사소한 침해도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인간은 구체적인 현실의 수천 가지, 다양하다는 거야.
예, 쟁점은 아니고 자신이 명예롭게 여기는 것에 범주도 달라. 범주가 어떻게 달라? 추주는 개인, 왕산탕은 사회, 나폴레옹은 국가. 그걸 의미하겠지. 그 다음에 명예를 얻을 때와 마찬가지로 명예가 손상될 때 자신이 손상받아 느끼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것이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부정된 것은 손상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자기화시키는 거야. 그게 자의성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손상된 명예는 자신 속에 무한한 무언가로 간주되고 절대적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어 상대적인 거야. 이건 쟁점은 아니야. 감정의 손상으로 여겨지는 내가 어느 정도 손상되었을까? 보상. 보상이라는 건 명예의 회복이죠. 회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래서 라는 문제는 다시금 매우 세심한 반성과 민감한 감정, 논점 아니고 권리를 가진 주관적 자의성, 역시 자의성이야. 내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 손상이 큰 자는 나와 마찬가지로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 한마디로 내가 명예를 보상받으려면 그 대상 자체가 그 정도의 특정한 사회적인 인식 혹은 그 사람의 자격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내 명예를 내가 회복할 수 있어.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명예를 얻기 위해 그 상대방 나에게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에게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 그 정도의 인격,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도의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 오케이? 인품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명예는 다툼과 보상의 문제에서 어떤 것으로 제한되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는 개인의 독자성, 자의성이라는 거야.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여기서 우선 고대 이상적 영웅들이 기본 규정했던 즉 개인의 독자성, 이건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걸 반복하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명예에서 갖는 것은 자신의 집착과 자발적 행동만은 아니다. 이게 철저하게 자의적인 것만 아니라는 거지. 왜? 명예는 상대성, 타인 혹은 사회 혹은 국가와의 관계라는 것이 있는 거야. 자신에 대한 표상과 연결되어 있다. 뭐야? 나를 드러내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이런 표상이라는 건 타인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관계야. 자, 이런 표상은 명예의 원래 내용을 구성한다. 외적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명예에 속하는 것과 명예 자체는 온전히 주관적, 이렇게 해서 명예는 자아성찰적 독자성, 자의적이야. 독자성은 성찰을 자신의 본질로 삼으며 성찰의 내용이 그 자체에서 윤리적이고 필연적 것인지 아니면 의연적이고 무의미한 것인지는 운명에 따라. 하나 더 있네. 이 명예라는 것이 우연적인 것인가 혹은 필연적인 것인가. 근데 여러분이 이걸 다 쓸 수는 없잖아. 이 중에서 쟁점 3개 정도 중요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포착해서 뽑아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문학작품을 보면은, 자, 중국 북부의 한 시골에서 시작되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핵심적인 내용을 봐야 돼. 우리는 남편이 다쳤어. 자, 먼저 추지에게 있어서의 명예훼손은 남편에 대한 폭력이야. 그럼 폭력 자체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폭력했던 원인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여자의 부축을 받았다. 이건 중요하잖아. 상부의 지시로 촌장 왕산탕 추주의 남편에게 고추를 말리지 말아라. 말다툼했을 때 남편이 그만 촌장을 조롱했다. 촌장, 왕산탕에도 명예라고 하는 건 조롱이야. 조롱, 명예훼손이야. 얘 맞는 거야. 그래서 화근이 됐고 딸넷을 낳고 이제는 산하제한법 더 이상 아이를, 특히 재산 상속 가능한 사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촌장에게 남편이 나는 아들을 낳지 너는 오로지 암탉밖에 없지요 라고 했죠. 이때 격분한 촌장 남편을 두들겨 패고 남편의 아랫도리를 걷어찼다라고 하는 건 이 남편의 폭력은 남편 자체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야. 비인간적 취급이야. 그리고 조롱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산탕은 타인 앞에서, 즉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자신의 기준이 실추됐다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거야. 명예 자체에 훼손됐던 원인. 자, 그리고 영화 전편에 걸쳐 추진은 법적 권리와 개인적 가치. 요게 이 사람에게 보면은 법적 권리와 개인의 가치래. 개인의 가치. 개인이 추구하는 자신의 존엄성에 해당되는 거겠지. 그리고 5번 경계를 넘나들고, 이건 논점은 아니고, 자, 가해자 촌장 당 간부이며 마을의 권위.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권위가 있다는 거야. 이 권위가 훼손됐으니까 이 사람에게 명예가 훼손이 됐다. 그는 사과할 수 없었고, 왜? 사과하면 쪽팔리잖아. 쪽팔리다는 건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권위가 또다시 실추되는 건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권위의 손상. 그래서 그는 사과할 수 없었고 피해자 보상. 그런데 이 보상이라는 걸 이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생각했다면 추지도 자기는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게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왕산탕의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지. 맞아요? 그래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NO! 경제적 보상 거부. 그녀는 마을에서 외부 세계로 이어지는 그 길을 3번으로 왔다 갔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상황이 급박해. 중략이겠지. 헌신적으로 추지와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구해줘. 아,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헌신적으로 이 왕산탕이 자기 자신에게 봉사한 것, 그 다음에 희생한 것은 본인이 인정하는 명예에 회복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러한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무엇?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지. 그쵸? 이 권위를 회복함으로써 얘도 보상을 받고 얘도 보상을 받게 되는 거야. Right? 범주로 보면 이건 개인적이죠. 그쵸? 범주로 보면 이거는 사회적인 거야. 무엇이? 명예의 범주가. 이렇게 달라. 맞습니까? 자,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은 푸시의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나폴레옹은 포로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현상이지. 포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국가에게 본인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건 이 사람에게 명예라고 하는 것이 훼손이 된 거야. 오케이? 왜? 자기와 국가를 동일시켰지. 범주가 그러니까 국가. 보는 거지. 그래서 자, 나폴레옹은 솔직히 별 관심 두지 않았고 출발을 서두르지 않았고 프랑스의 명예 맞죠? 자기와 프랑스를 동일시하는 거야. 집착을 버리지 못했고 그 다음에 푸시에가 모든 권력을 다 쥔 프랑스 정부 명예가 남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때 라발레트가 파리로부터 소식을 얻었어. 그래서 워털로부터 도망쳤어. 프레이센 선발대가 다가와 이 놀라운 소식 나폴레옹을 순간에 변화시켰다. 이 사람에게 변화된 건 뭐냐면 바로 본인에게 명예의 회복의 기회, 즉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다시 헌신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전쟁에서 영웅이 될 수 있다 본 거지. 그는 마지막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승리 거둔해 미국으로 떠나겠다. 승리를 거두면 프랑스가 동맹국과 협상, 7월 희생을 줄일 수 있고 나폴레옹은 영국이 그를 명예롭게 받아들일 것이라 확신했고 거쳐도 런던에서 별로 멀지 않은 감시는 받지만 안락한 곳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맞습니까? 바로 이 사람에게서 명예라는 건 프랑스와 자신의 동일시,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자신의 지혜와 역할, 이게 이 사람에게 명예의 회복이다. 아, 잘 되고 있죠? 오케이.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1개, 2개, 3개 이렇게 잡을 수 있지? 400자, 400자, 400자. 지금은 내가 좀 러프하게 썼지만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여기서 강의를 쫙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범주만 잡아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현상, 개념, 분석, 현상, 개념, 분석, 현상, 개념, 분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씨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이 있습니다. 이건 합격자의 답안인데요. 합격자의 답안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했나 보자. 여기에 보면은 명예는 내외적으로 형성되는 정신적이고 명예는 개인의 자의성, 독자성, 그 다음에 내용과 정도, 범위, 그 다음에 지향의 가치, 그쵸? 여기에 보면은 쟁점적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이건 내가 그 블로그에 자료 올릴 때 여러분들에게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맨 앞에 상위적 개념이야. 내외적으로 형성되는 정신적 사물이다. 가장 중요한 걸 첫 번째 문장에, 그리고 하위 범주는 그것을 구체화해주는 앞부분에 언급했던 명예가 뭐고 조건이 뭐고 훼손이 언제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건 무엇이고 범주가 무엇인가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중요한데, 자, 추저와 왕산탕의 경우에는 명예는 자의적이다. 자, 자의적이고 이들의 명예가 내적 기준 두 가지를 일단 자의적이라고 했어. 주관적 손상과 회의 내면에 이미 내재된 것이며 그 다음에 자신이 설정한 기준의 합치 여부에 따라 손상과 회복 여부가 결정됐다. 그리고 이제 구체화되는 거야. 이건 상위 범주야. 상위 범주. 추지와 왕산탕 잡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 잡고. 그래서 추지는 개인적이다. 왜? 이는 명예의 형성 기준이 자신의 내적 규정. 자, 여기는 개인적이란 단어를 설명했지? 그리고 추지 자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현상의 구체성이 있으면 돼.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의 기준 뭡니까? 본인의 자존심, 인식을 전제로 기준과 현실 상황의 불일치로. 불일치는 뭐야? 누가? 왕산탕이 남편을 깠다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인간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존심을 훼손했다고 그러는 거야. 또한 회복의 방식 역시 회복, 보상. 자신의 내적 기준 유일한 조건 명예회복은 신체적 고통보다 우위에 있다. 여기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보상도 거부하고 구체성이 좀 더 좋겠죠? 개인의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손상된 명예와 회복된 명예의 내용이 불일치해. 왜? 이 사람은 정신적인 가치를 잃었는데 경제적으로 보상하려고 하니까 타당하지 않지. 그래서 추진은 완전한 감정적 회복이 가능했던 것을 통해 그게 뭡니까? 왕산탕의 희생. 이거는 현상의 구체성이 좀 더 들어가야 좋은 거야. 당연히 합격자의 글이지만 나중에 복원했기 때문에 구체성 자체가 좀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이론적 개념이 상대로 좀 많아.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주어의 구체성, 현상의 구체성이 들어가야지 훨씬 더 좋은 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왕산탕의 명예는 사회적이야.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래서 명예 형성 기준이 사회, 외부적 요소, 주관적 형성, 자신의 사회적 기준, 외부적 요소 뭡니까? 자신의 권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그것의 훼손이야. 자, 체면과 권위, 명예 기준이야. 그래서 타인에게 표출되는 행동 외부적 해서 근거한 자신의 규정.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가 실추했다고 봐. 그게 바로 명예 훼손이야. 자신의 행동이 명예의 손상과 회복, 결정, 하였기에 손상과 회복에 의해서 능동적 태도. 이건 우연적이지 않죠.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우연이냐 필연이냐고 했을 때 이건 이유가 있는 거야. 그죠? 또한 추주의 남편은 왕산탕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비난, 이를 통해 왕산탕의 명예 규성하는 자의성에는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명예 요소가 포함되었다. 이 자의성이 뭡니까? 본인에 대한 권위, 사회적 인식,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회적 인식과 권위라는 자의성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휘를 구체화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와 달리 나폴레옹의 명예라는 것은 독자적이다. 자, 이 독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독자적이야? 타인의 영향이 없어. 주고받는 게 없다는 거야. 얘는 지 혼자 생각하는 거야. 얘는 외부적 요소에 자신을 규정한 명예의 가치를 투영하고 내면화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서 명예의 성취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예는 이의 명예와 달리 외부적 영향과 상호작용하지 않아. 지가 지 관념에 의해서 그런다는 거야. 나폴레옹의 후회가 있다면 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자체로 내적 완결성을 지니며 외부적 상황에 대해 독립적으로 작용한 특성을 지닌다. 맞아? 즉 상호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국가에 대한 규정, 국가가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이고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자신의 명예를 결정했다. 그래서 명예는 추가적 명예를 기본 가치로 추구하므로 이 과정에서 규정된 국가적 명예의 회복은 곧 개인의 명예, 즉 자기가 전쟁에서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승리가 곧 개인의 명예의 회복이라고 봤다는 거야. 곧 개인의 명예를 구성한 유일한 기준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고대 논술 전형 1차 동시 합격을 했었다라고 하는 근거 자료. 제대로 잘 보이나? 잘 보이겠지? 저기 삐뚤어지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문장집의 공식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구체적 방법론이다. 이렇게 분석했겠습니다. 급했죠? 왜냐하면 저게 뭐가 뜰까봐 내가 빠르게 했는데 어쨌든 쟁점들은 대부분 얘기했습니다. 겁나게 말을 빨리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강의 내용을 듣고서 고려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려면 저런 쟁점을 뽑고 현상 개념을 분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추론해야 되는데 아까 이 합격자 학생이 그러면 추론이 많이 들어가. 무슨 말이냐면 본문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창의성이 그 안에 개입되지. 자기만의 글이 되지. 그렇지 않고 본문만 갖다 정리하고 대부분 강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본문 정리하는 거. 본문을 정리하면 내 글과 남의 글에 변별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없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편입논술 아모나이트 논술계의 삼엽총 조인병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